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베리 열매 크게 만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블루베리 열매 크게 만드는 거는 꽃눈을 솎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꽃눈만 솎아준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뒤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료예요.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서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은 물주기입니다.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처음 블루베리 꽃눈을 솎아주고서 전지를 하겠죠. 물론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또 전지를 하는 것도 열매 크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한 다음에 비료를 주는데요. 비료를 어떤 걸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질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 비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NPK, 질산가리 같은 이런 비료하고 미량원소를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은 미량원소를 굳이 주실 필요는 없지만 NPK를 사용하시는 분은 미량원소를 또 따로 줘야 되겠죠. 이것들이 같이 골고루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처음에 재배를 할 때 질소를 먼저 주는 거예요. 질소를 줘야지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을 줄 때 빗물이 약이 된다고 빗물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빗물에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소가 어떻게 들어있냐? 빗물 자체에 질소가 있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서 우리 공기 중에는 약 70%의 질소가 있잖아요. 그 질소와 만나면서 물 속에 질소가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 속에 질소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작물들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인데 사실은 이걸 잘 모르고 무조건 빗물이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비밀은 질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량원소하고 질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해서 또 달라지느냐? 여기에 또 영양 공급을 또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런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공급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영양 공급을 한 다음에 주는 것들이 뭐냐면, 자, 열매가 크죠? 잘해서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 품종 자체가 열매가 큰 품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품종은 메가블루입니다. 자, 블루베리가요, 처음에 수정이 된 다음에, 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서 블루베리는 1차 비대와 2차 비대로 나뉘어요. 자, 1차 비대와 2차 비대로 나뉘는데, 이때 물 공급을 잘 해줘야 돼요. 물 공급을 잘 해줘야만 이 비대기에 열매가 훨씬 더 잘 커집니다. 이 비대기 때 물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양 공급도 중요하지만 물 공급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물 공급을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에 물을 왕창 줘요. 그래서 화분이 무거워질 정도로 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한 번에 내가 물을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준다 그러면 한 12, 3분, 최대 한 15분 이 정도만 주는 거예요. 한 60에서 70% 정도만 주고 그러고 나서 한 3, 4일 후에 한 번 더 또 똑같이 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물 주는 시간이 20분이다. 그래서 20분 동안 한 20리터의 물을 줬다 가정을 하면 이 방법대로 3일에 한 번씩 계속 물을 주면은요, 과습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던 물의 양을 줄여서 자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주던지, 아니면 물량을 조금 더 줄여서 뭐 이틀에 1번 이런 식으로 주던지 해가지고 평소보다 물 공급을 더 자주 원활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비대, 2차 비대 때 열매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열매를 키우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말할 거는, 열매를 경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혹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경도 증진제나 당도 증진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 인가리, 아니면 칼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경도는 클로렐라 아니면 키토산 이런 것들이 경도를 좀 증가시켜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아니면 뭐 열매에 당도를 좀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면 조금 더 당도도 좋아지고 경도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품종 자체를 원래 좀 단단한 품종을 고르시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유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품종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사용하는 것들이 듀크잖아요. 듀크는 열매도 크고 그리고 저장성도 좋고 좀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통하는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쉽게 물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듀크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 거죠. 반대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유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품종 중에 하나가 스파르탄 같은 거. 열매도 좋고 맛도 좋지만 유통이 힘들다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는 뭐 하면은 좋지만, 이런 거를 사서 뭐 가계 지출을 증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으면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꽃눈을 솎아주고, 꽃눈을 못 솎아주면 꽃이나 열매를 솎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료를 봄에 처음에 줄 때는 질산가리, 그리고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복합 비료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마 이 다음 영상은 제가 비료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블루베리 전용 비료를 사용하시려고 막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끔 보면 이런 비료도 써도 돼요?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용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한테 너무 많은 양의 비료를 주게 되면 또 비료를 과다 투여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얼마를 투여해야 될지 그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의 양을 알고서 재배를 하신다면 어떤 비료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3초 빠졌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질산가리, 뭐 질소, 인산, 칼륨 이거 주시고, 미량원소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영양제 공급해 주시면 충분한 당도와 열매 크기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물 관리를 해야 된다. 물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주는 편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공급을 자주 해주라고 해가지고 수확 전까지 물 공급을 하시면 안 돼요. 수확 전에 물 공급을 하시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과일을 사 드셔 보시면 아시는데, 장마철에 나오는 과일들이 주로 당도가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비를 맞으니까.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물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과일의 당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나서 바로 수확하면 과일이 맹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 전에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냥 거의 대부분은 평균 이상을 유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비료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